제프 베조스가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블루리진이 최고의 연봉을 주긴 해요. 공장의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야구장 몇 개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리진에서 뉴글랜 로켓을 만들고 있는 금속쟁이 김현민입니다. 뉴글랜 로켓은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페일로드를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트레일러 같은 화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글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페일로드, 최대라고 하면 이제 부피로서도 그렇고 질량으로서도 그러한데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의 페일로드 부피나 질량을 높이나 크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페일로드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한 100m에서 110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스타쉽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름이 7m. 굉장히 날씬한 로켓이죠. 그러니까 한국 이제 대중분들은 스페이스X에 조금 더 익숙하시니까 스타쉽 크기의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파트 한 3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로켓이니까요.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인 우주선으로 지금은 개발하고 있지 않지만 유인 우주선이 됐을 때는 최소 6인 이상, 많게는 10명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탈 수 있는 로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블루오리진은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우주에서 살고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우주 발사체 개발 회사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 자체 엔진 개발부터 시작해서 높이가 100m가 넘는 초대형 로켓. 그러니까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은 것처럼, 그러니까 전 미국의 혹은 이제는 전 지구에 이렇게 물류 인프라를 깔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후대가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주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만든 회사고, 용접공이죠. 지금 제가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고체 상태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 쪽이나 배 쪽이나 이런 데 많이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여전히 이쪽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아크 텅스텐으로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빠르고, 근데 설비만 잘 갖춰놓으면 이쪽이 훨씬 효율이 좋고 생산성도 좋으니까 저는 이제 탱크 여러 부품들을 용접을 통해서 붙이는, 그러니까 탱크라고 하면 로켓의 본체와 그 로켓과 엔진을 이어주는 부분, 그리고 로켓과 또 우주로 쏘아 보내는 이 물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품들이 다 금속이기 때문에 그 금속을 붙여서 용접을 하는 팀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용접팀에서 이제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 용접의 건강성을 체크하고 얼마나 더 프로세스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는 팀의 리드로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이 있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아주 많아요. 미국에는 렐러티비티라든지 로킷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미션이 담대하고 그리고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저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이지만 정말 멀리 봤을 때 화성이나 달을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봤자 지금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달과 화성도 오염시키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베조스는 그걸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인류라는 것의 뿌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서 사는 것보다 지구를 가능한 한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의 난이도로 봐도 훨씬 더 쉽다고 판단을 했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저는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인프라를 까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시스템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미션을 고른 거죠. 블루가 지구를 뜻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오리진으로 삼는다는 뜻이니까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간다기보다는 지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 네. 제프 베조스 맞냐 하는 질문 제일 많이 하시고, 사석에선 어떠냐. 그럼 이제 제가 제프 베조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들어오는 미팅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하필 그 미팅에서 좀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그라데이션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놨는데
그 사진 안에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제 그분이랑 미팅 때 나왔던 얘기들 뭐 이런 거 해드리면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연봉 얼마 이런 얘기. 근데 블루리진이 미국에서 우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연봉을 주긴 해요. 직원 대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우라가 있죠.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본질을 꿰뚫어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만의 논리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로우를 만들면서 느끼잖아요. 이런 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꼭 물어봐. 그만큼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하다.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데 로켓을 만들어서 날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과학의 분야들이 접목이 되고 그것들이 다 최첨단이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사이즈의 로켓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이 다 처음 있는 어려움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걸 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전달되는 내용 안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지를 너무너무 잘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거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장의 크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입사를 하고 너무 운이 좋았던 게 2주차 때 그 팀 전체에 출장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공장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애틀 본사에 취직을 한 건데 이 팀이 제가 조인하기 전에 엄청 큰 이제 성과가 하나 있어서 팀 전체가 플로리다로 이제 이거 MT가 아니고 MT는 학교에서 쓰는 거고 이제 출장 겸 워크샵 같은 형태로 팀 전체가 갈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출장 조인한 지 2주 차에 출장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공장의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요? 너무 커서. 비유를 해주세요. 우리 고척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장이랑 비교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야구장 몇 개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공장이. 근데 그 공장이 어때야 되냐면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로켓 부품들이 계속 실려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없는 실내가 그렇게 큰 걸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거기가 꽉 차서 자리가 없어요. 하드웨어들로. 이미 저희가 첫 번째 발사,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발사체들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거기 엔진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공장에 우주로 나갈 부품들이 가득 차서 자리가 없는 민간 우주 발사체 산업이 사실 이렇게 불이 확 당겨지고 갑자기 커진 게 한국에서 봤을 때는 뭐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라이벌 관계, 뭐 서로 더 잘나 보이고 싶은 관계,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왜냐면 그게 더 재밌고 자극적이니까. 근데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소위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이 왜 우주 산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는 기후 위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지구에서 살 수 없고 내 자식의 자식이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행복하게 지구에서 살기 어렵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은 어제 됐었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주 회사에서만 하는 농담인 것 같은데 물어봐요.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주면 그럼 이거 우리 데드라인 언제로 하면 돼? 그러면 yesterday 그러거든요. 어제까지 했어야 된다고 이거 다. 얄미우면서도 고급적인. 그래서 그만큼 모든 프로젝트가 다 ASAP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은 기꺼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은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주 발사체 산업으로 본인 남은 생애의 그런 지금 가진 부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게 목표일까? 왜냐면 이 일은 20, 30년 걸릴 일이고 20, 30년 후에 지금 같은 정신력이나 체력이 아닐 텐데 만약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조스가 이제 렉스 프리드먼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학 테크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올리는 MIT 연구원. 본업은 MIT 연구원이고 이제 부업으로 유튜버를 하는데 부업으로 뭐 한 300만 유튜버니까 베조스가 처음으로 유튜버를 초청해서 공장을 다 견학시켜주고 3시간짜리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마존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지만 사실 나는
이미 그 전에 깔려 있는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했을 뿐이다. 오,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 누군가는 분명히 우주 시대가 와서 우주에서 일하고 사는 시대가 올 텐데 네. 그때 내가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마존을 만든 것처럼 우리 후대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텐데 내가 그 우주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죽으면 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일하지 않을까. 어. 내가 이만큼의 부를 얻을 수 네. 있었던 걸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네. 환원하는 방식이 어.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미리 사주는 거죠. 와. 이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놨으니 지구상에 없었던 스케일의 로켓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자극이 많이 되죠. 이렇게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신조 삶의 모토가 매일 배우는 삶이거든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뭔가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좀 그걸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가 4년 반 정도 블루오리진에 다니면서 하루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와. 한 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떻게 회사가 안 지루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모든 재료에는 다 결함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금속 재료에 있는 결함은 되게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금속 재료를 구부리거나 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 젓가락도 이렇게 네. 보면 휘어지잖아요. 휠 때 안에 있는 그 금속의 원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속에 있는 결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도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뚝 하고 부러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구부러지는 행위가 그 금속을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그걸 가공 경화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 네. 가공되면서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들이 사람한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삶을 살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결함들을 뭘 배워서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해요.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잘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더 고지식해지죠. 그래서 결함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나는 이런 결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유연할 수 있고 더 단단해지고 더 터프해질 수 있는 여력이 나한테 많이 남아 있는 거구나. 누군가 이런 걸 나부터도 그렇고 누군가 이런 걸 활용해 준다고 하면 기꺼이 도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면 되게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죠.